기본적으로 그래픽 하시면 예전에 컴퓨터에서 모니터에 화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한 그 장치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있는 예전에 이제 2D라고 해서 사진 같은 것들을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뿌리는 일만 했었는데요. 요즘은 현실과 더 가까운 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 3D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D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물리효과 같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그런 모든 효과들을 계산을 해서 3D로 현실처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연산들에 사용되는 CPU 같은 그런 프로세서를 GPU라고 불러요. 그래서 GPU가 들어간 그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이런 현실 생활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엔비디아에서 기술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선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공대생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프로덕이 어떤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렇게 엮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이나 이런 디자인 쪽이나 빅데이터, 그 뭐 슈퍼컴퓨터 이런 쪽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GPU가 뭐냐? CPU하고 GPU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In 3, 2, 1. Let me speed it up. 순차적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오버클럭킹 했죠? 스피드업 하면서. 그래서 좀 더 빨리 돌리고 있어요. 물론 CPU도 코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멀티로 동작은 할 수 있지만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라고 가정하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It's kind of like a parallel 네, processor 그러면 GPU를 or a 활용하면 GPU. 어떻게 될까요? Okay. Got it? You see how it's all coming together? All right. Arming. Okay. GPU painting demonstration. Yep. In 10, 9, 8. 7, 6, 5, 4, 3, 2, 1. 네, 저 구멍 하나하나를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Ladies and gentlemen. 쉽게 개념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코어 개수가 많다, 그러니까 병렬 처리에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과거에 이제 게임부터 근래 게임까지 나열을 했는데요. 예전엔 정말 단순했죠. 요즘엔 좀 더 현실에 가깝게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뭐 게임을 하면 공부를 못한다, 뭐 이런 게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에 활용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기술적으로도 너무 많은 게 사용되고요. 현실적으로 영화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든 거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게임은 그 시간에 실제로 렌더링해서 현실과 똑같은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술적으로 강력한 파워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게임이 많이 발전할수록 기술도 많이 발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게임은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측면도 많이 가지고 있죠. 사회를 많이 반영하니까. 네. 요거는 이제 테셀레이션이라고 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삼각형으로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체를 그릴 때 쪼개서 그리는 거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선들이 있잖아요. 이런 선들에 한 면 한 면을 색깔이 있는 걸로 텍스처를 입혀주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네. 설명을 먼저 보시죠. 예, 옆에서 보시면 좀 달라요. 이게
이게 면이 몇 개 없고요. 거기에 이미 입체처럼 그려진 텍스처라고 해서 벽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체 모양으로 이미 그린 벽지를 단면에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같이 테셀레이션을 키면 실제로 입체를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 기하학적인 모양을 다 만들어내서 실제로 입체가 되고요. 어느 면에서 봐도 입체로 보이고 그림자도 실제 그 도형의 모양에 따라서 그림자도 변하게 되겠죠. 테셀레이션은 아까 입체를 얼마나 현실과 똑같게 그릴까, 그림에 관한 거고요. 피직스라는 거는 실제로 어떻게 이런 그림들이 부딪혔을 때 어떤 효과가 날까. 그러니까 얼마만한 힘의 세기로 어느 부분을 부딪혔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강도도 상관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게임에 반영한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피직스 효과들은 디자이너들이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어떤 효과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훨씬 더 효과가 있죠. 그림도 예뻐야 되지만 이런 효과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AA라고 해서 안티 엘리어싱. 여기 보시면 좀 그렇게 멀어서 좀 그렇긴 하시겠지만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계단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거는 이제 선을 긋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들이 모여서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또 움직이게 되면 그런 계단이 생긴 게 또 꿈틀꿈틀하게 보여. 그 계단이 그때그때 조금 다를 때니까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는 게 템포럴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하고요. 앞프레임과 뒷프레임을 비교를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영화를 만들 때 영화 같은 컴퓨터 그래픽은 이런 효과들을 미리 다 적용을 해요. 그래서 다 렌더링을 미리 해놓는 거죠. 근데 게임에서는 이걸 현실에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가운데 쪽에 꿈틀꿈틀 거리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선이 많은 부분이 많이 꿈틀거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없어지죠. AE를 쓰면.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효과는 그 정도로 하고요.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응용 쪽에 가까워요. 그래픽 카드를 뭐 기술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은 잘 쓰겠지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그래픽 카드를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쉽지 않거든요. 콘솔 같은 건 간단하게 게임만 할 수 있는데 뭐 컴퓨터 쪽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나와야 될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계속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 일반 사람들,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게임을 내 컴퓨터에 인스톨해서 했을 때 47프레임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림은 이 정도 레벨이 되고요. 불필요한 옵션, 그러니까 크게 내 눈에 효과가 나오지 않는 옵션들은 꺼버리고 바꿔주면 프레임도 올라가고 그림도 예뻐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54프레임이라는 거는 1초에 몇 번 화면을 바꿔주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47프레임은 1초에 47번 화면이 갱신되는 거고 54는 54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빨리 바뀔수록 더 부드럽게 느껴지겠죠. 이런 것들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태그라. 요거 이렇게 보이시면 노란 게 보이시는데 이거는 그냥 암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15 코어가 4개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배터리 세이버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래 뭐 8개짜리 코어 제품도 있잖아요. 4+4. 그것도 같은 개념은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얘는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함인데 굳이 4개까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뒀고요. 옆에 보이는 것들은 GPU, 아까 말씀드린 그 GPU 코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PU 코어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고요. 그래서 이건 SoC이기 때문에 모바일 칩은 이렇게 컴퓨터 같이 CPU, GPU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하나의 통합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클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럭이 올라갈수록 성능이 좋아지고요. 이거는 성능이죠. 파워. 그러니까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럭이 올라갈수록 전기를 많이 먹는 거죠. 근데 이제 녹색하고 빨간색이 있는데 녹색 선은 여기 밑에일 때 클럭이 낮을 때 빨간색 대비 전기를 조금 먹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클럭이 높을 때 전기를 녹색 대비 적게 먹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친 거예요.
뭐 이런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배터리 세이버 코어 그 옆에 있던 하나는 요걸로 만들고요. 그 4개의 코어는 요 공정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낮은 클럭에서도 전기를 적게 쓰고 높은 클럭에서도 전기를 적게 쓸 수 있겠죠. As you can see, the 4 cores are 요게 아까 하나 컴패니언 코어인데 이게 배터리 세이버 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프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remember that 여기 있던 거 시간에 따라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돌 때는 얘는 절대 안 돌고요. 얘가 돌 때는 얘네들이 안 돌아요. first let's check out when we launch the app. 예, 어플리케이션 실행시킬 땐 빨리 실행시켜야 되니까 빨리 동작을 하고요. 이거 보는 거는 별 일이 아니니까 그때는 요 코어만 돕니다. Gaming port turns on. A very similar thing. 예, 영화를 보실 때도 하드웨어 코덱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코덱을 돌리기 때문에 CPU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3개까지 돌리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세이버 코어가 Applications need. 파일 전송하는 정도만 하는 거죠, 하드웨어 코덱에. Alright, now let's exit video playback and check out something else. Okay, so we're loading. 예, 게임은 상당히 복잡하죠. 예, Games are complex. 그래서 배터리 세이버 코어가 돌 일이 없어요. 항상 복잡한 일을 하기 때문에. In this case, it's doing all sorts of things. 그래서 게임을 하시면 Pressing all the apps. 배터리가 빨리 답니다. 계속 돌기 Mesh 때문에. data, creating physics objects, creating clock. 카메라 생각하시면요. 전통적으로 그냥 카메라 센서가 들어와서 그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CPU가 그거를 이제 뭐 변경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근데 테그라 4부터는 GPU가 활용이 돼요. 그래서 GPU가 그리고 CPU도 파워가 좋아졌죠. A15로. 그래서 CPU와 GPU가 카메라가 찍힌 데이터를 2개가 같이 연산을 많이 합니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HDR 같은 경우인데 여기 보시면 이 화면 밝기가 달라요. 그래서 HDR 펑션을 키시면 이 사진을 2장을 찍어서 이렇게 합성을 합니다. CPU가 합성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도 볼 수 있고 바깥쪽도 볼 수 있는 화면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거를 GPU를 쓰게 되면 이거 행렬 생각하시면 돼요. GPU는 이런 연산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순식간에 빨리 해서 금방 만들어내죠. 10배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빠르게 낼 수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2장을 찍을 때 사람이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시면 조합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동영상 같은 것도 찍을 수 있죠.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파노라마도 찍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HDR 관련된 것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오브젝트 트래킹이라고 해서 GPU가 목적 타겟팅하는 포커싱하는 거를 인식을 해요. 그래픽적으로. 그래서 말이 움직일 때 뭐 이 부분에 포커싱을 뒀으면 말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카메라가 포커싱을 따라갑니다. 그 카메라를 다른 쪽을 찍다가 다시 말을 갖다 두면 또 포커싱을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 게임 쪽 얘기를 할게요. 모바일에서. 모바일 게임이 아직 PC 게임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도요, 모바일에서 만든 사람들이 더 많아요. PC보다 지금 55%가 모바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100%는 넘는데요. 그 이유는 양쪽 플랫폼을 다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구글 마켓에서 76%의 그 매출이 게임이에요. 그리고 태블릿에서는 게임하는 빈도수가 67%예요. 핸드폰 말고 태블릿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모바일에서도 게임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테그라 3 같은 경우인데 이런 그림이 좀 다르죠. 같은 게임인데 이렇게 다르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나 뭐 그림자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바뀌었죠. 게임을 즐기는데 지장은 없지만 조금 더 좋은 그래픽을 쓰실 수 있으세요. 네. 성능을 비교하자면 8800 GTX라고 예전에 그래픽 카드가 있어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거보다 성능이 더 좋아요. 모바일이. 물론 지금 나온 그래픽 카드보다 좋지는 않지만 예전에 나온 그래픽 카드보다는 좋게 나옵니다. 모바일에서도. 네. 또 무엇을 할 수 있냐? 지금 요즘에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오픈GL ES 3.0을 쓸 수 있죠. 구글 업데이트가 되면서. 근데 얘는 오픈GL 4.4도 쓸 수 있고요. DX11, 그러니까 윈도우즈 RT 뭐 이런 경우죠. 윈도우즈 계열에서. 테슬레이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피직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하셨던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쿠다라는 거는 이제 GPU 아까 일반적인 목적으로 쓰는 그 GPU를 일반적인 목적으로 연산으로 썼을 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TXA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고 전기도 모바일용이니까 적게 먹고요. 그래서 현실감 있는 그래픽을 만들 때는 중요한 게 아까 물리효과, 피직스도 말씀드리고 테슬레이션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GPU 자원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빛 처리예요.
빛이 반사되고 뭐 그냥 직접 오는 빛도 있지만 반사돼서 오는 빛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잘 처리하는 게 진짜 현실감을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얼굴을 알아차리는 거, 이것도 CPU로도 할 수 있지만 훨씬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겠죠, GPU로. CPU는 그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목소리도 알아차릴 수 있고, 뭐 가상현실 건물을 보면서 뭐 제스처. 그래서 태블릿을 PC 옆에 꽂아놓고 거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내 몸짓을 알아보면서 내 목소리로 로그인하고 이런 게임을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를 PC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480 출시할 때 보였던 그래픽, 그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출시할 때 나왔던 영상인데 데모 영상을 모바일에서 이제 돌리는 거죠. 네.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드는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예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에 그러니까 서버가 가운데 있고요. TV로도 보내주고 태블릿으로 보내주고 노트북으로 보내주고 데스크탑도 보내주고 뭐 올인원도 보내주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영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H.264 동영상 보듯이 영상으로 보내주고 얘네들은 어디로 움직여라 이런 컨트롤만 주는 거죠. 왜 데스크탑에도 보내줘야 되냐? 이 게임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다 인스톨하고 유지 관리하기 힘드니까 보내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든 간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걸 그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게 게임까지 할 정도로 빨라지려면 얼마나 빨리 인코딩을 해서 보내주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래픽 카드 회사이다 보니까 렌더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렌더링을 할 때 인코딩까지 같이 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게 이제 렌더링 화면을 CPU로 보내서 CPU로 복사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거기서 인코딩하고 보내는 데서 딜레이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렌더링 하면서 같이 인코딩을 하니까 빨리 인코딩된 내용이 만들어지고 그걸 이제 네트워크로만 보내면 되니까 거기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클라이언트에서는 디코딩만 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딜레이를 계산을 했는데요. PC가 제일 빨라요. 그리고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CPU가 인코딩해서 보내주는 경우는 이 정도예요. 이제 콘솔 같은 경우 이 정도 걸리는데 예, 네트워크가 30mm가 이제 평균 네트워크라고 본 거고요. 이거보다 느리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건 예, 적당히 빠른 충분히 빠른 네트워크라고 봤을 때 예, 콘솔 정도의 성능을 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이제 그 셋톱 박스가 있을 때 셋톱 박스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받고 그다음 이제 게임패드가 뭐 와이파이 라우터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 해서 집에 있는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뭐 HTML로 클라이언트를 만들면 굳이 어플리케이션을 인식 안 하고 웹페이지에서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위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말이 그냥 태블릿이었을 때 모든 걸 다 만들어서 디코딩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노트북이라고 해서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는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데스크탑처럼 강력한 그래픽 카드는 아닐 때 얘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그림 같은 거는 얘가 그려요. 그래서 아까 그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설명드릴 때 내 PC에 맞는 대로 세팅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이제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세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 자체는 딜레이가 없게 즐기실 수 있어요. 근데 빛이나 이런 효과들은 껐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빛이나 이런 효과들은 얘가 원격에서 계산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얘가 만든 화면에 빛 같은 화면은 얘가 보내준 거를 합쳐서 영상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 네트워크 딜레이에 따라서 조금씩 그림이 빛이 조금 틀려지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게 큰 딜레이는 아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죠. 그리고 게임 자체가 딜레이가 없어지고요. 뭐 이런 장점이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이어서 얘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간접 조명, 직접 조명 나눠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접 조명 같은 경우는 광원이 있을 때 바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 얘가 다 해서 일반적인 빛 처리까지 다 하고 원격에서는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 간접 조명 같은 것들을 처리해서 합성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loudlight is a distributed system of real-time interactive graphics that computes indirect illumination. The Irradiance map variant of Cloudlight supports mid-range devices such as this laptop with the GeForce 650 GPU and Wi-Fi connection. The cloud computes dynamic irradiance maps for the entire scene and streams them to all clients using H.264 video compression. The clients then render their own final frames in the manner of current game engines. The Photon variant of Cloudlight 포탄은 이제 supports 데스크탑 devices like this 말씀드리는 gaming 거고요. desktop with the GeForce 670 and Ethernet. The cloud traces photons and streams them to all clients. Clients 네, 이게 reconstruct 합성해서 보여주는 영상들이에요. 예. Photons require a more powerful local device, but give higher image quality and reduce content creation. 보시면은 뭐 직접 조명도 있고 간접 조명도 있는데 비슷하게 움직이죠. 네. Can support even mobile devices like this iPad. The cloud computes both indirect light by voxel cone tracing and final frames, and then streams those to 이거는 이제 태블릿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걸 다 그냥 준 거. with no local 3D rendering at all. The 복사. following experiments show Old City with photons. 네, 이거는 아까 데스크탑 경우에 딜레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공이 지나갈 때 여기 볼 때 빛이 두 번 나오거든요. 그거 차이를 느끼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지연이 없으니까 바로 똑같이 느껴졌을 거고요. 33mm면 한 프레임 딜레이. 여기 지금 이 빛하고 살짝 또 겹치는 빛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딜레이가 점점 생기면 예, 그 차이가 날 거예요. 예. 조금씩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100mm 정도 지연돼도 괜찮다는 거죠. 못 느끼시면. 예. 3프레임 차이인데요. 뭐 200mm 6프레임 차이 느껴지시나 보세요. 조금 느껴지셨어요? 예. 네, 이 정도도 게임 할만 하겠죠? 그럼? 자, 15프레임. 네, 보세요. 지금 2개 보이셨나요? 네. 자, 이제 여기 못 느끼면 이제 큰일 나요. 집중 안 하시는 분이요. 마지막 1초 차이 나죠? 30프레임. 여기 가고. 아, 느끼셨어요? 네. 이렇게 따로 처리를 해서 합성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용 관련돼서 쿼드로 그리드. 아까 게임도 그리드죠? 그리드는 이제 클라우드 쪽 관련된 거 다 그리드라고 불러요, 저희는. 근데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전문가용 솔루션이 될 수도 있죠. 이건 쿼드로라는 그래픽 카드인데요. 지포스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얘는 그리드니까 뭐 서버처럼 생겼겠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 8개 들어가는 형태의 서버고요. 네, 쿼드로부터 하면 쿼드로는 그냥 디자인 하실 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뭐 영화를 만들 때도 쓰고요. 뭐 CAD나 뭐 쇼케이스 3D 맥스, 뭐 솔리드웍스, 뭐 아바쿠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쪽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어플리케이션일 거예요. 네, 이런 데 쓰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뭐 나무로 만들거나 뭐 찰흙으로 만들거나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요. 컴퓨터를 써서 디자인을 하면 그 시간이 훨씬 많이 단축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광고 같은 거 만들 때도 이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 트레이싱은 뭐냐면 여기 공면에 따라서 이 빛이 반사된 거예요. 근데 이게 처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안 좋은 걸 쓰면 이 디자이너가 어떻게 광고를 만들까 생각해서 하나면 움직일 때마다 하나만 조금 옮기고 밥 먹고 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랙티브하게 내가 바로 움직이면서 결과물을 보면서 디자인을 할 수 있죠. 훨씬 생산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예,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도 뭐 실제로 충돌 실험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컴퓨터로 먼저 해보고 실물을 가지고 하면 시간을 더 단축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이제 영화. 요거 보신 분. 네.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보신 분. 몇 분 계시네요. 되게 재밌죠. 그래픽적으로 쾌감을 주는 영화예요. 근데 얘가, 이 친구가 태평양을 건너가는, 인도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얘기인데, 이게 배 속에서 계속 호랑이랑 같이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영화를 찍으면 호랑이가 잡아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떡을 많이 준비해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면 이제
떡을 준비하지 않아도 네,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쇼트랙이나 할 때 요 나라 마크 나오는 거, 뭐 위에 이제 실시간 뭐 점수, 스코어, 뭐 이렇게 방향, 뭐 움직임, 농구 경기에서 표시해주고 이렇게 스틸샷으로 해서 여러 개 이어서 보여주고 가상 스튜디오 이런 것들 다 코드로를 사용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영화를 만들 때도 이거는 뭐 스카이프 할 때 뭐 물론 이제 특수 효과가 나중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건 액션 세트잖아요. 세트를 만들어서 영화를 찍었는데 내가 이 영화를 잘 찍었는지 잘 몰라요. 스튜디오 가서 다시 편집을 해봐야지 알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뭐가 잘못됐어? 그럼 세트 다시 구성해서 다시 가서 또 찍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옆방에서 화면 보고 바로 이게 잘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촬영 끝! 이거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장의 특수 효과를 넣지는 않지만 어떻게 될지를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맥시무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코드로는 디자인을 하는데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디자인 하는데도 GPU 파워를 많이 쓰면 시뮬레이션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라고 해서 아까 연산을 하는 그래픽 카드가 있었잖아요. 그 쿼드로랑 테슬라랑 두 개를 같이 꽂아요. 뭐 하나는 연산에 집중하고 하나는 디자인에 집중하고. 그래서 원격으로 붙어서 한 명은 디자인을 하고 한 명은 그 바뀐 디자인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같이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하고 엔지니어하고 코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그래픽카드 한 장 가지고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바로 보면서. 네. 그 디자이너들이 이제 자세히 보시면 컴퓨터가 없어요. 디자이너들이 컴퓨터 관리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 소규모 기업에서 그냥 클라우드 서버 하나 두고 엔지니어들은 그냥 붙어서 일을 하면 돼요. 단말기만 보고. 네, 집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싶진 않은데,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디자인을 이제 이 뭐 판넬이 뭐 태블릿 같은 걸로 봤을 때 원격 접속해서 디자인을 바로바로 바꾸면서 레이트레이싱 아까 비처리가 된 거를 바로바로 받아오면서 이 색깔이 좋으세요? 하면서 이 색깔로 근데 디자인이 더 레이트레이싱 잘 돼서 나오게. 물론 미리 준비해서 준비된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근데 약간 좀 움직이면서 보여주면 좀 더 멋스럽잖아요. 고급 제품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또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대우받고 뭐 최고급 제품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또 세일즈에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술적인만 보지 마시고 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상업적으로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으로 접속해서 솔리드웍스를 실행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CPU만 썼을 때하고 GPU 클라우딩을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집에서 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왼쪽에서 일하면은 사장님 저 일 못해요 하실 수 있고 오른쪽 하면 집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빨리 퇴근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슬라 쿠다. 테슬라는 그냥 PC에 넣어도 슈퍼컴퓨터급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의 슈퍼컴퓨터는 더 빠르죠. 그래서 더 많이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슈퍼컴퓨터는 큰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슈퍼컴퓨터 방에 들어가는 전력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만들 때 나는 이 정도의 전력을 쓸 거니까 이 정도의 시설에 전력을 공급해 주세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력에 맞게끔 컴퓨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공간에 맞게끔. 그러면 이제 전력에 맞는 만큼 기계를 살 수 있으니까 전력을 많이 공급해야지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근데 GPU를 사용하면 CPU를 사용할 때보다 적은 전력으로 많은 파워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슈퍼컴퓨터 센터에서 GPU를 사용하는 이유가 저전력으로 더 많은 파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버 구성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전기세가 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 GPU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크게 볼 건 없고, 녹색은 그냥 코어예요. 그냥 그래픽카드 한 장에 이렇게 코어가 많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은 이제 더블 프레시전 하는 뭐 싱글 더블 있잖아요. 프로그래밍 할 때. 그 플로팅 포인트 관련한 뭐 더블에 할당된 코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2008년도에는 GPU 관련해서 쿠다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쿠다 다운로드, 쿠다를 사용할 수 있는 GPU죠. 100밀리언, 150K, 뭐 슈퍼컴퓨터는 한 대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교 코스 과정, 그 다음에 이거는 논문, 이렇게 4,000개, 60개 뭐 좀 대학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있었어요. 2013년에는 훨씬 많아졌죠. 네. 그래서 논문도 37,000개. 저희도 이제 대학교 다녀보면 교수님들도 꼭 뭐 컴퓨터 이쪽 아니시고 그냥 기계공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자기 연구를 하시는데, 요즘 것들은 다 시뮬레이션이 많아요. 시뮬레이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GPU를 쓰셔서 논문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대학교 코스도 많아지고 슈퍼컴퓨터도 많아졌고 뭐 이렇습니다. 네, 그럼 이 슈퍼컴퓨터나 개인용 컴퓨터에서 GPU를 어떻게 활용하냐, 뭐 바이러스 연구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뭐 내가 다쳤어요. 뭐 심장 이식을 해야 돼요. 근데 피가 맞는지 조직을 맞춰보고 해야 되는데, 이 심장은 떼어낸 지 뭐 3일 만에 이식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심장을 기증했어요. 맞는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다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사람을 못 찾아서 이식을 못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빨리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데 쓰이고, 이제 JP 모건에서 리스크 관리할 때 숫자 계산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빨리 넣어서 어느 쪽에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을 리스크 관리를 하는 데도 쓰고요. 그 다음에 수술할 때, 이거 같은 게 이제 심장 이제 맥박이 뛰는 건데, 의사들이 이제 심장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뛰면서 같이 수술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움직이지 않는 화면을 봐요. 그리고 이제 멈춰진 심장을 수술하고요. 이 기계는 움직이는 걸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수술을 해주죠. 그러니까 의사는 움직이지 않는 화면을 보고 실제 움직이는 거는 기계가 맞춰서 가는 거죠. 이거는 데이터 처리가 이것도 많기 때문에 GPU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의학 장비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GPU를 활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량이 많은 거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군이 침입을 했어요. 근데 보트를 타고 왔는데 몇 명이 왔는지 모르잖아요. 막 떨려갖고 인공위성을 찍었는데. 근데 얘를 이제 잘 정리를 해서 보면 깨끗한 영상이 보이겠죠. 그래서 몇 명이 넘어왔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뭐 지형을 뭐 분석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 세일즈포스는 세일즈 툴인데요. 지금 트위터가 어떤 내용들이 다니는지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뭐 원밀리언의 뭐 그 쿼리 같은 걸 줬을 때 5분 안에 그 500밀리언의 트윗이 있는데, 뭐 이런 쿼리들을 빨리빨리 5분 안에 검색해내서 지금 어떤 트렌드고 내가 트윗을 올렸을 때 어떻게 번져나가고 반응이 어떤지 이런 걸 보고서 회사 마케팅을 정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 세일즈 목적으로. 그리고 이건 샤잠이라는 거는 오디오인데요. 그 오디오 내용을 듣고 그 음악에다가 이제 마이크를 갖다 대면 어느 일정 부분을 들은 다음에 음악을 찾아주는 소프트웨어예요. 이것도 그 데이터 검색량이 많겠죠. 네, 이런 데서도 쓰고요. 그다음에 이건 패턴 분석인데, 잡지를 보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뭐 이베이 같은 데서 이제 찾아보면은 비슷한 상품들을 나열해주는 이런 유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은하계 분석인데요. 은하계 이제 별들을 막 빛 같은 걸 분석했다고 했을 때 레솔루션을 이렇게 큰 네모로 두면 분석은 할 수 있지만 정밀도가 떨어져요.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이거 좀 더 섬세하게 나왔죠. 정밀도를 높이면 이렇게 불필요한 연산이 많아져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GPU가 알아서 필요한 부분만 처리를 하게끔 구분을 하면 정밀도도 올라가고 시간도 빠르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 번에 하나씩 1만 시켰는데 이제 32개씩 1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2개의 컴퓨터를 동시에 연동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 거의 얘기를 끝냈는데요.
바깥에 그래픽카드 전시하셨거든요. 저희는 그래픽카드를 직접 만들진 않아요. 파트너사 분들이 만들고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그래픽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마저 데모 보고 가시라고. GPU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거고요. 실제로 그거 활용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는 뭐 게임, 게임 쪽에 쓰이니까 그런 쪽에만 쓰이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강의를 보면서 뭐 의학 기술이나 아니면 뭐 디자인 뭐 이런 쪽에도 되게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되게 유익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학문을 하려면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실무자한테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고 또 그쪽 부분 말고도 다른 게임이나 그 태블릿 쪽 그쪽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어서 원래 관심이 있었던 부분 외에 또 다른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GPU를 잘 활용하시면 굳이 컴퓨터 분야뿐만 아니라 물리 분야, 뭐 기계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직 전문 분야를 정하지 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먼저 접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것을 고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